우리는 태어나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용돈이 더 받기 위한 부모님과의 협상, 원하는 학교를 가기 위한 선생님과의 협상, 친구들과의 협상, 사회 진출에서는 연봉 협상이라던가 노사 간에서도 협상 등 모든 생활이 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한다면 당신은 한 달 동안 앉아있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은 갈등 상황에서 협상의 중요성이 잘 설명된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협상은 일상적이며 갈등이나 의견 대립이 생겼을 때 협상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정도로 협상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협상의 개념, 협상 과정, 협상 전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협상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전략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행동을 협상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학자들도 협상에 대한 개념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를 한 사람들의 정의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협상이란 둘 또는 그 이상의 주체들이 희소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해 동의를 이루어가는 의사결정 과정, 복수의 당사자들이 갈등적인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어내는 방법에 초점을 둔 지식이나 노력의 집합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목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협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협상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몇몇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하면서 다음의 4가지 요소에 따라서 협상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체는 2명 이상의 당사자, 대상은 공통의 이익이나 이익의 갈등 상황, 방법은 논리와 추론에 기초한 객관적,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이고, 이유는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협상이란 갈등 상태에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보 전달 과정이자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그동안의 협상 연구를 살펴보면 그게 게임 이론 접근, 심리학적 접근, 사회 심리학적 접근, 처방적 접근 4가지의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 게임 이론 접근은 경작자들과 게임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개발된 모형으로 합리적인 협상과 조정을 위한 수학적 모형입니다. 특히 1970년대 이전의 협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게임 이론적 시각에서 협상 전략의 수학적 분석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요. 나시, 로스 등의 연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심리학적 접근은 수학적 모형 외에도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협상가의 행동을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으며 협상가의 기술의 분석에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이론과는 다르게 실제 행동과 이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심리학적 접근은 1960에서 70년대 사회 심리학자들이 협상의 상황적, 구조적 변수들에 관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협상의 구조와 맥락을 결정하는 변수로는 법적, 제도적 근거, 구성원의 존재, 당사자의 인센티브와 보상, 지위 권력,
협상 기한, 당사자가 집단인 경우 구성원의 수, 제3의 존재 등입니다. 또 상호작용이나 관계가 협상에 미치는 효과도 같이 연구되었습니다. 처방적 접근은 협상가들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주로 협상의 원칙을 제시하는 분야인데요. 효과적인 협상가가 되기 위한 원칙들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패러다임은 협상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협상가가 일정한 원칙들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면 성과가 증대되기 때문에 특히 원칙을 지키는 협상, 즉 원칙화된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상의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하지만 협상을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는 공통적이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면 더 수월하게 협상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협상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당사자는 협상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며 협상에서 당사자의 파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의제는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의미합니다. 성공적으로 협상을 하려면 바로 의제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대안은 협상에서 해결이 필요한 각 의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대안들이 더 많아질수록 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쉬워집니다. 입장은 협상을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것, 이해관계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입장은 이해관계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입장 협상에서 이해관계 협상으로 바꾸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베트나는 피셔 앤 유리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즉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의미합니다. 당사자가 성취하고자 하는 최상의 결과를 목표치라고 하는데 당사자에게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의미합니다. 유보치는 협상을 할 때 당사자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저 한계점으로 상대방이 더 이상의 양보를 거부할 때 협상을 파기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목표치와 유보치 사이가 당사자의 협상 범위가 됩니다. 합의 가능 영역은 협상 당사자 간의 협상이 가능한 범위를 이야기합니다. 둘 사이에 합의 가능 영역이 없으면 당연히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협상 전략은 당사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상의 행동 계획을 의미합니다. 협상 전략에는 아래와 같이 양보, 대결, 문제 해결, 무반응, 퇴거 5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협상 과정은 협상이 성공하거나 결렬될 때까지 발생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제의와 역제의는 협상하는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제의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역제의를 해올지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의와 역제의를 통해서 양보가 이루어지고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상호 의존성은 협상의 핵심 요소이며 협상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입니다.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상호 의존적 존재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 지배적 위치에 있으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아 협상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없다면 협상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문서나 이메일, 전화 등 의사소통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요. 가장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당사자들과 대면하여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당사자 간의 협상이 어려울 때는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해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3자의 개입을 시도해서 협상을 성사시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협상 결과는 협상을 시도하고 난 뒤의 결과로서 협상 결과의 형태는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 양자 간 타협안 도출, 윈윈 합의, 협상 실패로 나뉩니다.
이번에는 협상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 과정은 연구자에 따라서 3단계 과정과 5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3단계 협상 과정은 협상 진행 단계를 중심으로 3단계로 정리한 과정입니다. 주로 노사 협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협상 전 단계는 협상 과정을 기획하는 단계로서 협상의 목표라던가 협상 환경, 협상 형태와 같은 협상 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과정입니다. 협상 진행 단계는 협상에 임해서 각 담당자들과 협상을 진행시키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의 비준, 실행 후의 분석평가 후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협상 후 단계라고 합니다. 5단계 협상 과정은 일반적인 협상 진행 단계로서 협상의 시작에서 합의까지 5단계로 나누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협상 시작은 말 그대로 협상을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간접적으로 서로의 협상 의사를 확인하거나 협상 진행을 위한 체제를 수립하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상호 이해는 협상 문제와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각자가 주장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협상 대상의 안건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실질 이해는 상대방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찾아낸 뒤에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해결 대안은 협상 타결의 바로 전 단계로서 각 협상안마다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대안에 대해서 합의하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협상이 완료되고 나서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각 당사자는 합의된 내용이 문서에서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합의 내용이나 합의서 안의 용어를 다시 점검하고 합의서에 서명하여 협상을 완료합니다. 협상의 당사자는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협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 전략의 형태는 협력을 꾀하는 문제 해결 전략, 서로 간의 관계를 유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양보 전략, 상대방의 전략을 회피하기 위한 무행동 전략, 상대방에게 압력을 주는 경쟁 전략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협력 전략은 협상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전략으로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되는 이른바 윈윈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이나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인지한 뒤에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인데 상대방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상대방 또한 같은 사항을 자신에게 양보하는 협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협력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전략을 신뢰적 협력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경우에는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의 협상 전술은 협동적으로 원인을 탐색하여 정보를 수집, 제공합니다. 그리고 쟁점을 구체화하고 대안을 개발합니다. 개발된 대안들에 대해 공동평가 후 협동하여 최종안을 선택합니다. 유화 전략은 상대방이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서 협상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다른 말로 양보 전략, 수능 전략, 수용 전략 또는 굴복 전략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과정은 루즈윈 전략으로서 협상으로 볼 이익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나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잃는 것이 많은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상대방과의 우호성을 강화시켜서 상대방의 지원을 지속시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합니다. 유화 전략에 사용되는 전술은 유화, 양보, 수능, 수용, 굴복, 요구사항의 철회입니다. 회피 전략은 흔히 협상으로부터 철수할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협상을 피하거나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철수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과 자신 둘 다 피해를 보는 루즈루즈 전략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협상의 가치가 낮거나 협상 중단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얻고 싶을 때 상대방과의 협상을 거절하는 회피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을 통하지 않고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때, 협상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협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피 전략의 전술은 협상을 회피하거나 무시합니다. 상대방의 도전에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협상 한 건을 타인에게 넘겨주기도 하며 협상으로부터 철수합니다. 강압 전략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힘에 있어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공격적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으로 윈-루즈 전략에 속합니다. 위협이나 강압적 설득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복이나 협상의 결렬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 전략은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로 상대방의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내게 됩니다. 협상 전략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어떤 협상 전략이 적용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A입니다. 영업부 K대리는 영업매출 월 마감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주에 자신의 부사수인 D주임이 사직하여 혼자 모든 마감 작업을 말일까지 완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여 한 명의 인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달 전에 자재관리팀으로 부서 이동한 H대리에게 마감 업무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H대리 또한 다음 달에 자재 실사가 있어서 몸이 2개가 있어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K대리는 처음 업무의 시작을 자재팀에서 시작했기에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H대리에게 이번에 마감을 도와주면 마감이 끝나는 대로 자재 실사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제의했고 H대리도 바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2 사람이 힘을 합쳐 각자 기간에 늦지 않게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서로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례 B입니다. 구매팀의 비대리는 지회사에서 5년 이상 다른 곳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요 자재를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회사에서 자재값 인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인상액이 커서 비대리는 거래선 및 자재 금액을 전부 검토해 보았습니다. 가격이 인상되어도 지회사만큼 싸게 공급하는 곳도 없고 단기적으로는 자신의 회사가 바로 손해를 보겠지만 장기적 관점으로는 지사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지사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례 C입니다. 구매팀 C대리는 이번에 출고될 신제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T사와 신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재 구매를 위해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C대리 쪽에서 대량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재조정하여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려고 했으나 T사는 가격 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보이며 가격 할인을 거부했습니다. 납품기간은 촉박하지만 해당 자재의 가격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제품 판매 이익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에 어느 정도 양보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할인은 받고자 했지만 계속적으로 거부했기에 결국 T사와의 거래를 포기하고 중국 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필요자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T사 또한 C대리가 진행하는 제품이 그 회사의 차기 주력 제품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미 시기는 늦게 되었습니다. 사례 D입니다. 영업부장 L씨는 판매가 저조해 재고가 쌓인 제품들을 정리하기 위해 지사와 협상 중입니다. 그러나 지사는 작은 부족 및 악성 재고 누적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L부장은 지사가 판매하는 주력 제품의 중요 자재를 자신의 회사 제품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해당 제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면 지사에는 자사의 제품을 절대로 판매할 수 없다는 협박을 하였고 지사는 어쩔 수 없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C-필 체인지 전략은 설득 전략의 하나로서 시각화하여 이해하기 쉽게 하고 스스로 느끼게 해서 감동시키면서 상대방을 변화시켜 설득에 성공한다는 3단계의 설득 전략입니다. 상대방 이해 전략은 협상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미리 상대방의 상황과 상태를 알고 이해하는 전략으로 이 전략으로 설득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미리 예상하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협상 당사자 간의 혜택을 주고받은 관계를 호혜 관계라 하는데 서로 간에 이 호혜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협상의 갈등 해결이 쉬워집니다. 만약에 협상 전에 미리 상대방을 도와준 적이 있다면 상대방과 호혜 관계가 생겨서 설득이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일관성 전략은 협상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헌신적으로 부응하는 것으로 이 전략으로 상대방과의 협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입소문과 같이 동료나 이웃의 말이나 행동과 같은 사회적 입증을 통해 설득하는 것이 협상에 더 유리합니다. 마케팅 기법 중 입소문 전략이 있는데요. 광고를 통하는 것보다 입소문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물건을 파는 것이 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입증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연결 전략은 협상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를 담당 관리자와 연결시키지 않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과 담당 관리자와 연결하여 갈등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담당자를 그 정책과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지평하게 하면
거기서 생기는 갈등 해결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보다 더 높은 직이나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 즉 전문가에게 설득당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에 임하면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설득이 더 쉬워집니다. 희소성 해결 전략은 자원의 희소성을 이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시간적으로 희소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희소한 것 등에 대해서 더 강력히 소유하고자 하는 큰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자원의 희소성을 이용해서 쉽게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상대에게 반항하게 됩니다. 이를 반항심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설득에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행동이나 비난을 하게 되면 반항심이 유발되어 설득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설득의 6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상 능력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